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마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요일까지 비 오네요. 네. 장화 사신 거는 거의 이제 뽕을 뽑으시겠는데, 이 정도는? 장마 아주 편합니다. 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또, 갑자기 또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그래도 뭐 시장은 돌아갑니다. 지난주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키워드 하나로 정리가 되죠. 트럼프. 시장은 사실 뭐 재미는 뭐 없지 않았나. 네. 뭐 역대급 노잼이에요 지금.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제 재미도 없고, 이게 뭐 왜 올라가는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솔직히 할 게 없어요. 네. 할 게 없다 진짜. 저는 여지없이 깨달은 게,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시절을 이미 겪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학습을 하긴 했지만, 확실히 트럼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정말 좋지 않다. 그때 처음 이제 신규 상장 테마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트럼프 때였어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규 상장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신규 상장하면 상장 하나보다 했는데, 이제 트럼프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되네 마네 하면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제 테마가 만들어졌죠. 그쵸. 새롭게 상장한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지금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럼프 쪽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방산이니 뭐 그 다음에 트럼프 코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전.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이번 주에 또 많이 등장이 된 인물이 부통령 후보 벤스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요. 39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랍니다. 역사상으로는 세 번째 젊은 부통령이라는데 아마 되게 옛날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노선이 좀 달라요. 그 백인을 대변하는 인물인데 백인 중에서도 좀 하층민을 대변하는 그런 백인. 어렸을 때 에미넴이랑 좀 비슷해요. 싱글맘인 마약 중독자. 네, 그 안에서 좀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네. 네, 이게 이 사람이 회고록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넷플릭스 영화로도 제작이 최근에 됐어가지고 그 영화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 힐빌리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힐빌리가 아마 그 지명일 거예요. 그 백인들 못 사는 그 백인들이 있는. 이게 또 웃긴 게 예전에 정계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반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네, 백인 노동자를 매우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정계 진출하면서 노선 바로 바꿨어요.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트럼프다. 이분이 수염이 굉장히 길거든요. 구렛나루까지. 그거를 약간 좀 컨셉을 삼아가지고 기른다. 나이가 너무 젊어 보인다라는 거에 대한 또 컴플렉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염을 좀 더 과하게 기르는 게 있고, 트럼프가 수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트럼프 수염 긴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벤스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에 링컨 같다. 서로 약간 좀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게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정책입니다. 벤스가 트럼프보다 대부분의 정책 노선이 더 강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강경해요. 중국에 대한 반감도 훨씬 심해요.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거 완전 반대. 네, 전기차 판매 촉진 이거를 더 한 발짝 나와가지고 내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 정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 때문에 완전 에너지가 망가졌다. 예, 그러면서 화석 에너지 우리나라 펑펑 써도 된다. 낙태 기본적으로 반대고요. 독점하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구글 해체. 그 다음에 메타도 분할해야 된다 회사. 너무 독점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기 어렵죠. 점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화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그 지난주 움직임이 더 이제 약간 원웨이성으로 움직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엄청 빠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한테도 맞았는데 바이든이 그 트럼프를 좀 의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다의 그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빌미가 된 거는 트럼프가 대만한테 투정을 좀 부렸습니다. 대만이 반도체 다 가져간다. TSMC가 워낙에 또 그 인지도가 좋고 점유율이 높은 압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러긴 했었어요. 트럼프가 일단 대만한테 반도체 때리기를 했고 바이든이 갑자기 ASML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ASML이 이번에 실적이 최근에 4분기 중에서 중국 비중 매출이 가장 올라왔어요. 그래서 2분기 매출에 중국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은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ASML 실적 보니까 중국 매출이 절반이니까 이거는 지금 부족하다. 더 때려야 된다.
이걸 바이든이 이제 얘기하면서 도쿄 일렉트론 주가 걔네들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요. ASML도 주가 한번 많이 밀렸다가 이후에 이제 실적 다시 또 얘기 나오면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판 장비, 중국의 판 장비 수리도 해주지 말라. 그 ASML 장비들이 자사 엔지니어들이 보통 가가지고 다 수리를 해줘요. 워낙에 그 좀 비밀스럽고 기술이 워낙 또 독점 고도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누가 나서가지고 고쳐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주지 않으면 AS가 안 되면은 이 장비는 조금만 고장나도 기능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장비들이에요. 바이든이 수리도 해주지 마라 이러면서 ASML 주가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성하이닉스 많이 밀렸죠. 거의 뭐 한 2, 3일 만에 거의 뭐 한 달 올라온 거 다 밀린 네. 것 같아요. 저번 주부터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가 네. 굉장히 강력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민주당 쪽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제 현재 부통령이죠. 해리스 부통령. 이분도 상징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분이긴 합니다. 일단 이력을 보시면은 법조계 검찰청 차장검사,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법무장관, 그 다음에 상원의원, 부통령 후보, 부통령. 일단 금요일날 관련주로 마리화나 관련주들 대마죠. 뭐 우리바이오, 뭐 오성첨단 소재. 2020년에 이미 이 부통령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해리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 시장 내에도 그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이분이 별명이 여자 오바마예요. 어머니가 인도 분이고 아버님이 자메이카. 그래서 아프로아시안. 그러니까 거의 그 소수계층이나 좀 이렇게 뭐 취약계층 이런 걸 좀 대변하는 그런 상징성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캠프 선거 자금이 지금 3,300억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다른 후보가 나오면 이걸 다 못 쓰고 400억만 쓸 수 있대요. 그럼 나머지 이제 2,900억을 선거에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일단 요게 좀 가장 저는 클 것 같고요. 백인 남성을 대표하는 트럼프, 그 다음에 이제 흑인과 어떤 그 아시아 쪽을 대변하는 이제 해리스, 이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극과 극에 있는 포지션. 반반 싸움을 약간 좀 하자, 약간 요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보면은 이 대북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대북주가 우리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해리스가 과거 이제 그 판문점에 와가지고 북한 쪽에 대해서 더는 이제 위협이 되지 않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확실히 바뀌긴 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일주일 동안 매수 종목, 매도 종목 상위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매수 종목 보면은 조선주, 그다음 방산주, 전기, 전자 뭐 이런 애들 이름 쭉 올렸고, 확실히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죠. 그 다음에 매도의 하이닉스 3전. 이거는 외국인들 포지션이 명확하게 변화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산 쪽도 많이 팔아요. 네. 두산은 뭐 어마어마했죠.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쪽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것인지 이게 좀 갈릴 것 같아요, 다음 주. 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제 뭐 조선주, 방산주 이런 애들이 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조선주도 화석 에너지 많이 쓴다 하니까 이것도 그냥 트럼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방산주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영향이 있는 거고, 지금 조선 애들의 기본적인 다 그 모멘텀이 LNG 천연가스 운반하는 그 배를 많이 이제 늘려가다 보니까 화석 에너지 더 쓴다, 천연가스 뭐 석유 뭐 이런 거 더 쓴다 그러면 당연히 발주량 더 늘어날 거고, 지금 실적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 그 기대감이 더 붙을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외국인들은 트럼프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고, 지금 바이든 쪽에서 한번 움직인 거는 일단은 금요일날 2차전지 반등 말고 딱히 없었다. 그 바이든의 정책 20가지,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정책 20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이든에 맞춰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게 트럼프로 바뀌었을 때 그 바이든은 20가지 정책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한 그 20가지 중에 4가지 정도만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나쁘다라고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은 일단 트럼프 쪽으로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계속 김정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뭐 북한 가겠다면 북한에서 뭐 같이 뭐 양키즈 경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충분히
테마 쪽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수급 쪽도 마찬가지고 바이든에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냥 갖다 붙여서 올리듯이 나올 때도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서라도 이제 수급 쏟아내고 다른 데로 올라가고 뭐 그렇게 좀 전환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뭔가 주식을 하면서 뭔가 제 스스로도 기대된다 내일. 약간 내일 좀 쫄리는데. 궁금하고. 기대되고 막 내일 좀 불안한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침에 딱 시작하면 기대가 안 된다. 약간 이 느낌. 그냥 7월 딱 넘어올 때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때 이제 막 또 뭐 엔비디아니 뭐 테슬라니 이런 기술주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환멸을 느낀 상태에서 걔네들이 7월 시작하고 나서부터 또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물론 뭐 그 정도 오르고 이 정도 빠지는 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래저래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둘 다 기술주가 빠지는 시기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힘드시지 않았을까? 이거 주식 채널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한 2주는 가만히 있어보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이 엄청 나와요. 네, 맞아요. 대기업들 실적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뭐 실적 시즌에 장 좋았던 적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대표님이 2주라고 했지만 저는 한 달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냥 여름 휴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금요일처럼 뭐 대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유 보고 이걸 내가 뭐 당일날 어떻게 해서 끝낼 재료인지 아니면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인지 그 정도 판단하면서 그런 데서 노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지금 뭐 카카오 어쩌니 네이버가 어쩌니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어때 LG 이노텍이 아무 의미 없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